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인데 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사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라는 예, 지판사가 함부로 부인하거나 거짓이라고 하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피도 눈물도 없는 곽규택이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이런 방탄복을 입고 다니는 이재명 후보를 오늘 조롱을 해요. 여기 대구 맞니겨? 저기 안동 사투리가 진짜 대구 맞아요. 대구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게 부끄럽거나 무섭거나 위협이 안 되네. 대구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나 민주당이고 이재명 지지해라라고 말하는 첫 번째 선거래요. 그렇지. 압도적 재미 매불쇼 진짜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야, 근데 오늘 녹방에서 큰일 날 뻔했다. 야, 오늘 그 지기현이 껍질 먹히는 날인데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 아찔하더라, 아찔해. 오늘의 아주 충격적 테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거의 불법적으로 풀어준 지기현이 내 요거 껍질 못 벗겨가지고 내가 아주 진짜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웠단 말이죠. 전전긍긍하면서. 진짜 이거 어떻게 나한테 수단이 없으니까 이거 맞아. 어떻게 껍질 벗겨야 되냐. 그냥 발말 동동동동 굴렸죠. 그런데 스스로가 지 껍질을 벗기고 있습니다. 와, 오늘 법사위에서요 김용민 의원이 어마어마한 폭로를 했습니다.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룸살롱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그 룸사롱에서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라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사안 조사하시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은 네.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행정처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번 행정처장님도 그 권한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칙 보면 그렇죠. 저희들 예. 자, 그 판사가 지금 누구 재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어요. 그 판사가. 그 판사가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인데 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사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와, 사진까지. 룸살롱이 특정이 돼. 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룸살롱 특정돼. 네. 사진이 있어. 끝난 거 아니야, 그러면? 저희 당에 들어온 제보가 네. 상당히 신빙성이 높습니다. 아, 이거 제보를 알고 있었습니까? 예, 지판사가 함부로 부인하거나 거짓이라고 하긴 쉽지 않을 겁니다. 야, 이거 바로 탄핵감이네. 그 맞지 않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내란 우두머리 피해자를 구속 취소를 하나 예. 다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판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의혹들이 좀 나왔었어요. 근데 이런 결정적인 이번 건은 상당히 중요하고 네. 대법원은 또 시간 끌거나 뭐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바로 감찰하고 네. 입증되면은 바로 지금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배제를 해야죠. 그럼. 이거는 기소돼서 재판 받아야 될 사안이죠. 근데 이건 보니까 아주 고급 룸사롱이고 액수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수까지 작게 나온 건가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것들도 이제 장난칠 거야. 이제 장난쳐. 계속 재판할 때 되면은 뭐 한 병이 그렇고 뭐 맞아. 한 잔을 먹었기 때문에 뭐 맞아. 7분의 1로 나눠야 된다. 웃을 일 이런 식으로 아니야. 해서 99만 원 또 맞출 거예요. 예, 웃을 일 아니야. 네, 노래는 그걸 1절만 구체적이고 불렀다. 하기 때문에 어. 뭐 잔수로 나누고 그런 것들 못할 겁니다. 아니야, 그 와갖고 또 종업원이 몇 잔 먹었다 이렇게 주장할 거야. 그러니까 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게 계속 감시해야 되는데 네. 저희 사람 좋아하고 뭐 술 먹으러 다닌다는 소리까지는 들었지만 저런 식으로까지 하고 와, 갈 줄 이거 몰랐네. 심각하다. 아니 판사는 공정해야 되는데 누군가로부터 접대를 받아?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네. 제보를 받은 내용을 알고 계신다니까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마지막에는 힘이 빠졌던 게 그 진술이 막 바뀝니다 중간에. 얼마나 그 사람이 버티기가 쉽지 않았겠습니까? 뭐 진실 여부를 일단 떠나서 말이죠. 정말 잘 보호해 주셔야 된다.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보자. 저희들이 지금도 밝히지 않는 거고. 네, 제보자. 그다음에 그때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지금은 윤석열이 파면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정권 초기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보자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대선이 20일 남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증을 다 해가지고 오늘 우리 김용민 의원께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거는 뭐 확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합니다. 이게 당 차원에서 충분히 검증을 했군요. 검토를 했군요. 뭐 제가 알기로는 뭐지. 와 이건 난 너무 충격받았어. 충격적이죠. 그 판사가 와. 더군다나 지금 그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가. 혼자서 다 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얼마나 이상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윤석열 비공개하고. 전 대통령 풀어줬지. 그다음에 비공개로 사진도 못 찍게 했지요. 뭐 그런 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다른 의혹이야 여기서 또 얘기하기가 그렇지만은 일단 오늘 이것만 해도 우리 국민들이 충격받을 만한 또 내용들이 있습니까? 모릅니다. 약간 분위기가 또 있는 것 같은데. 분위기로 가시네. 저는 잘 모르고요. 오, 또 있는 분위기에. 내가 보니까 한민수 아니고 한 세민수 되는 것 같은데. 야, 또 있는 오늘은 분위기인데. 뭐 한덕수라고만 안 부르면 됩니다. 잘 못 들었어요. 뭘 하는 지금 의혹 제기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음 스텝은 사법부에서 감찰을 자체적으로 하는 해야 거- 돼. 이거 봐야 돼요. 당연히 해야 돼. 그리고 사법부가 감찰 결과를 공개를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지. 국회에다가. 국회에다가. 법원행정처에 윤리감사관실이 있고요. 윤리감사관. 네, 윤리감사관은 대법원장이나 행정처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결과만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판사 출신 변호사가 그걸 하고 있는데 그간에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니까 계속 감시의 눈길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슬며시 맞아요. 오해였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갑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 이거는 진짜 매일매일 얘기해야 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 자체도 굉장히 심각한 비위 혐의지만 너무 중요한 재판을 혼자 다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너무 이상했잖아. 네. 이건 무조건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이건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좀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장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뭐 설처럼 그러니까 평론 그런 여러 가지 평가가 나와서 뭐 밤에 공보관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했었는데 이제는 뭐 구체적인 증거가 이제 확보가 돼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법관 탄핵 이건 뭐 정치적 책임이고 아마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면은 이건 수사를 그렇지.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대단하다. 민주당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재미는 없어요. 네. 아니 왜냐면 이게 재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지어는 걱정되고 조마조마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테러 위협이 이재명 후보가 진짜 솔직히 너무 높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방검 기능, 방탄 기능 두 가지 기능을 다 안고 있는 조끼를 입고 이제 유세에 나서고 있고요. 그리고 방탄 유리막 제발 좀 제작해라. 그 미국에서 그 쓰는 거 있잖아요. 뭐 요런 거. 이거 뭐 지지자들이 이거 빨리 좀 도입해라. 유세할 때? 유세할 때. 요런 거. 이거 빨리 도입하라고 난리가 났었거든. 네. 근데 요걸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유리막 제작에 들어갔답니다. 아, 네, 다행이다. 방탄 유리막 다행이네. 다행입니다. 네. 그나마도. 그런데 피도 눈물도 없는 곽규택이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곽규택 이자가 진짜 좀 너무한 것 같아. 이런 방탄복을 입고 다니는 이재명 후보를 오늘 조롱을 했어. 법사위에서. 법사위에서. 근데 이재명 후보는 실제로 테러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할까 걱정하는 건 두 번째고 이미 테러를 당한 사람이야. 그리고 테러에 대한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하지만 방탄복을 입고 다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오늘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이거를 조롱을 하더라니까. 네, 요즘 저 입고 이재명 왔어. 이상한 거.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다녀서 저도 비슷한 옷을 입고 와봤습니다. 예. 아무도 자기를 해치려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방탄복을 입고 다니고요. 그런데 이 법사위에는 저하고 지금 3m 거리 내에 전직 테러리스트 사제 폭탄을 만들어서 터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것도 미국 대사관절하고 본인이 스스로 자인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방탄복을 안 입고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곽규택 의원님 잘하셨어요. 근데 귀여우시네. 그 방탄 조끼까지 입고 오신 거 봐서 잘했는데 곽규택 의원님은 위원장 아니에요? 급이 아니니까 그 방탄복 그냥 벗으세요. 무겁고 별로 안 좋아요. 덥고. 계속 귀엽다고.
나 갑자기 화 올라왔다가 정말 여유 있게 받아쳐 버리시네. 웃기네 마지막이죠. 화 여기까지 올라왔었는데 웃기네. 근데 곽규택의 행위 자체는 진짜 분노가 오를 수밖에 이건 없는 거죠. 진짜 아니지. 저걸 근데 조롱하는 게 말이 곽규택도 됩니까? 검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근본을 제가 밝히는 겁니다. 저렇게 타인의 고통, 또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공포, 위협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입이나 닫고 있지. 어떻게 저렇게 조롱을 공개적으로 그건 합니까? 안 그것도 돼. 입고 와서 조롱을 해요. 네. 그러니까 DNA 자체가 썩어버렸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런 자가 어떻게 국민의 대표로 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저 오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뭐 선을 넘었다라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되고요. 저건 정말 저 국회의원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뭐 악마의 얼굴을 봤다 해야 되나? 네. 그 정도 수준의 이거는 정말 폐륜적인 발언 아닙니까? 곽규택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국회의원이 어렵게 됐잖아요. 네. 지역구막 옮겨가면서 그죠? 곽경택 동생이잖아요. 동생이면서 야, 그러니까 원래 저기가 아니고 딴 데였는데 계속 공천에서 밀리고 될 것 같았는데 또 밀리니까 그거 항의한다고 머리 빡빡 깎고 막 시위하고 온갖 난리를 치다가 지금 한 10년 만에 된 걸로 제가 알아요. 저거 하는 게 간절했는데 저것도 물론 내락가 출신이죠. 근데 저지 달라고 내 그렇게 저렇게 악을 쓰고 다녔나 그 생각이 들고 참 내가 저자를 보면은 어떻게 저것들은 나이를 먹으나 어리나 저렇게 한 본새로 똑같은가. 이게 방탄유리가 사실 당원들 지지자들이 간절했고 그거를 이제 민주당 쪽에 의사 전달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어제 확인했습니다만 한 방탄유리 한 개는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가 됐어요. 상당히 진척이 됐고 그래서 아마 또 추가 제작할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조금은 안도가 되는데 아무튼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뭐 형제들끼리 뭐 연결 짓고 뭐 이런 거는 뭐 나는 사실 동의하는 편은 아닌데 공교롭게도 그 영화 친구 라인이 다 나를 괴롭게. 그 감독의 동생은 이런 식으로 괴롭히지. 거기 그 배우의 형 배우 형. 형은 그 옆자리에 옆자리에 앉아 있잖아. 유상범. 유상범 아닌가? 유산부. 3부는 없고 골프장에서. 유상범. 이제 진짜로 헷갈린다. 유상범. 거기도 검사 유상범. 출신이에요. 그래. 거기도. 이 친구 라인들이 나를 너무 괴롭혀 진짜. 그러니까. 와. 아니 근데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망가집니까? 이거는 어떻게 일반 사석에도 저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못하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공적으로 그것도 국회 안에서 저런 발언 한다라는 게 저는 겁을 상실해도 너무 상실한 거 아닌가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권성동이는 국민의힘 텃밭 대구에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대구 유세에서 엄청난 환호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이슈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대표님 네. 모신 거예요. 지금 여론이 네. 뭔가 변화가 있나 실제로 네. 네. 아니면 그냥 체감인가? 그래서 이제 모신 건데 일단 그 장면을 보고 오겠습니다. 팔고 협력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어제 평일이야? 저기까지 찼네 진짜. 와, 난리였어요. 난리. 여기 대구 맞니까? 저기 안동 사투리라더만 많이 느껴. 진짜 대구 맞아요. 모인 여러분들을 보니까 옛날에 대구 같지가 않습니다. 대구가 김희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꽉 찼네. 소름 아니야? 저 소름 끼쳤어. 이거 평일이야 평일. 평일이고 권성동이 욕 태바가지로 먹었잖아 대구에서. 와, 난 너무 놀랬는데 이게 진짜 뭔가 변하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는 여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전선이요 TK에서 전선이 쳐졌습니다. 과거에 대선은 뭐 서울 전선이나 아니면 PK 춘청에서 쳐졌는데 TK로 쳐졌다는 것은 굉장히 청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여론조사 해보면 TK에서 30% 넘게 나오고 있거든요. 대구 경북에서 30%가 예, 넘게 나와요. 실제로 한길리서치하고 매일신문이 12일 13일 날 대구 경북만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30.9 110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김문수 53.1 이준석 7%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1000명 넘게 대구 경북만 조사했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조사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3.9가 나왔어요. 지난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구에서 21 경북에서 23 얻었거든요. 30%가 넘어갔다는 얘기는 저들이 볼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울경을 사수할 게 아니라 K를 사수해야 하는 입장으로 지금 내몰린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걔네들 입장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초비상
위기상이잖아요. 집도 끼고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나머지 PK라든가 충청권이나 이런 데서 손쉽게 우리가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력이 국힘은 TK 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 사수하기 지켜야 위해서. 되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되면 나중에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국힘의 안방이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보수 확장을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들이 통하고 있고 보수 쪽의 인사들이 TK 쪽에 대고 넘어왔고 지금 유세 현장에서도 보여지듯이 네. TK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다. TK 전선이 근데 치지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원래 우리 저기 민주당 계열이 대구가 경북보다 표를 좀 더 얻잖아요. 원래 과거에는 총선하면은. 그랬는데 지난번에는 대선 때는 이재명 경북이 대표- 더 얻었다는 그렇죠. 게또 이재명 대표가 안동이잖아요. 23%를 그러니까. 얻었는데 그 효과가 있었거든. 그러면 이번에 대구에서 저렇게 나오면 네. 경북은 또 지금 부글부글 하고 이게 있다는 지금 거거든요. 대구 경북 같이 한 건데 오늘 여론조사 꽃에서 15,000명 ARS 조사한 걸 발표를 했거든요. 거기서 대구 경북을 따로 봤더니 거기서도 이제 30% 넘었지만 대구보다 경북이 더 높게 나옵니다. 거기서 이번에도 대구보다 경북이 더 높게 예.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고향 특이한 우리 사람 아, 이게 통하는 거죠. 안동. 예. 와. 거기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사람들 모인 거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뭘 느꼈냐면 저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하겠다고 나왔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저한테는 대구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게 부끄럽거나 무섭거나 그렇죠. 위협이 안 되네. 야 이거 마음껏 우리 소리 질러도 되네. 나는 그것 때문에 중요하게 맞아요. 봤거든. 맞아요. 아, 예리했어요? 잘 진짜 예리해. 지적을 했는데 어. 지지자들이 실제로 그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지. 그동안에는 민주당 지지하려면 숨어야 돼. 조용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떳떳하게 처음으로 민주당 이재명을 그렇지. 이야기하는 선거래. 첫 선거래 이번에. 첫 선거래요? 이번 대구 분들이 그러시더라고. 대구의 오. 민주당 지지자들이 나 민주당이고 이재명 지지해라라고 말하는 첫 번째 선거래요. 그렇지. 아니 저도 대박이네. 제가 대학원을 경북대 나왔거든요. 아, 제가 경북대. 군 생활도 김천에서 했고 제가 경북 지역에 꽤 그래도 오래 있었는데 지금 전 동성로 장면 보니까 좀 믿어지지가 않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저희 동성로를 지금 가득 인파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금 지지하거나 또 응원하러 오신 분들이니까 이건 정말 민심 자체가 네. 확실히 이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이 여론조사 볼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게 총을 들고 나왔는데 국민에게 총을 겨눴는데도 30% 넘는 거는 그냥 기본으로 시작하니까 나는 솔직히 못 받아들이겠거든요. 저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네. 30년 집권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려면 한 집권 세력들이 잘해서 그렇게 해야 바뀐다는 거죠. 참 어려워 정치가 그러니까. 보면. 진짜 쉽지 않은 일이죠. 진짜 어려워 정치. 어제 우리 박시영 TV에 어떤 분이 댓글 그거 다셨잖아. 80 넘으신 할머니를 설득하고 맛있는 거 맨날 사다 드리고 해서 거의 다 설득이 됐대. 근데 마지막 남은 관문이 이재명이 눈이 너무 작다고 계속 주장하신다. 아, 그럼 방법.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방법 없어. 진짜로 어려운 일이니까 그걸 뭐라 그래. 아유, 방법 없어. 그 어머님이 실눈 뜨고 보세요 할 수도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네. 김문수는 큰가? 김문수 조금 좀 더 나. 눈 일부러 그거 하나 잡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찾아내는 거지. 찾아낸 뭐라도. 거지? 뭐라도 찾아내는 거야. 아, 그거 극복하면 또 딴 것도 그렇지. 그래. 그러고 나면 다음에는 또 안경 써서 싶다고 그러고 바로 그래. 나이가 많은데 턱걸이도 몇십 개 하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이게 참 정치가 너무 어려워 변한다는 게. 그래도요 희망을 느끼는 게 TK가 아까 30% 넘는 조사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까? 진짜로. 예. 그래요. 총 대단한 들고 나왔는데도 아니 국민한테 총을 겨눴는데도 이걸 대단한 건 맞지만 대단하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나는 솔직히 좀 서글퍼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정치 문법이 너무 뒤틀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악마화해뒀기 때문에 자기 진영에서 지금 우리 최욱 MC님 말씀대로 총칼을 들고 지금 국민들 앞에 왔는데도 네. 그게 정당화될 만큼 상대가 악마화 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을 일으키지도 않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집권하면 무조건 뭐 독재할 거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버리니까 그게 네. 또 먹혀버리는. 그러니까 전 이게 참 한국 정치의 좀 비참한 현실 아닌가. 그러니까 하는 진보 생각이 듭니다. 보수를 얘기하면서 이제 극단적인 대립이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다 가짜 보수고 제대로 된 진보가 아니기 때문에 헝클어져 버린 거지 이게. 맞습니다. 이거 진보 보수를 얘기할 때 전제는 민주공화정을 인정하고 그 네. 위에서 입장 차이가 거기서 있을 때 진보 그렇지. 보수인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이미 공화주의를 무시하는 그냥 맞습니다. 왕당파들이 지금 악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총이건 쇠사슬이건 뭐 아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맞아. 그게 문제인 거기 거지. 주력이 검찰 출신들이고 또 그렇지. 언론이 편승해 있고 이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방송도 참 힘든 게 네. 아까 제가 최강욱 의원한테 그 안철수 패러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 하여튼 그
나쁜 새끼. 무시한 거. 너 왜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나쁜 새끼라고 하냐고. 그 안철수 의원이 직접 패러디인데. 그럼 그 얘기 듣고 웃은 나는 뭐야? 뭐 하는 놈이야? 여기 앉아가지고 저 어린애한테 나쁜 새끼 소리 듣고. 야, 방송도 참 어렵다. 패러디입니다. 패러디. 앞으로 패러디 할 때 네. 항상 그 패러디의 근거가 되는 기계 뉴스를 같이 배경으로. 올릴게요. 미리 보여주세요. 네, 그럼. 미리 한번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런 거 웃음이 안 나는데. 끝으로 박제 차원에서 하나 여쭤봅니다. 그러면 이번 대선 예측 플러스 어느 정도가 되면 그래도 이거는 성공한 대선이다라고 볼 수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성공의 기준은 네, 기준점. 사실은 51.6을 돌파하냐 안 하냐죠. 그건 왜요? 왜냐하면 역대 87년 이후에 네. 최고의 득표율이 박근혜였거든. 2012년에 51.6%였습니다. 득표율이 득표율이. 가장 높았던 득표율이 51.6%예요. 그러니까 51.7을 넘느냐가 1차 중요한 기점이 되고요. 그래요. 예, 두 번째는 55%를 넘을 수 있느냐 없냐. 저는 압승의 기준은 55%라고. 압승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은 55%였습니다. 그리고 꿈의 숫자인 60%를 넘겨주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60%가 넘어가면 기적. 네, 그리고 나라 완전 난리 나요? 아니 그러면 60% 넘어가면 이재명 정부의 1, 2년은 굉장히 큰 동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렇죠.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할 수 그러면 있습니다. 60을 얘기하고 다녀야지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저는 60을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60을 얘기하셔야지. 애초에. 그러나 순서상.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가장 어려운 각당하시네. 60을 넘기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역별로 오면 TK 30을 넘길 수 있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대구 경북이 30.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예 그냥 부산 경남 PK 얘기는 안 하시네. PK는 부산은 지금까지 역대 38%가 최고였거든요. 저는 45% 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산은 PK가 부산 경남이 45%. 예, 넘길 수 있냐 없냐 중요합니다. 45%. 그럼 어찌 됐던 간에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제가 항상 그러니까 조기 대선 시작과 동시에 제가 했던 말입니다. 이거 내 건데 그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안 하대. 뭔데요? 압도적 정권 교체가 일어나야 된다. 그 우리 1년 전부터 썼던 말입니다. 나 10년 전부터 했거든. 10년 전에 정권이 그때부터였어. 그러면 그래야 이제 그 동력을 받아서 내란을 종식하는데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60이라고 보시다는 거죠.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원이 없죠. 진짜 그렇죠. 왜냐면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힘이 강해야 돼요. 맞습니다.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요 정권 취임하자마자 여론조사 같은 거 돌리잖아요. 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85% 정도까지 그렇죠. 올라갈 그렇게까지 거거든요. 올라가죠. 그래야 12.3 내란특별법 제정해서 내란재판소 만들고 그렇지. 이 사법부에 썩은 것까지도 그게 가능해. 한 번에 도려낼 수 있다. 이거 이번에 못 도려내면 영원히 이런 안 기회가 돼. 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영원히 저도 안 돼. 60%가 매우 어려운 기록인 건 맞는데 1인당 10명씩 다 투표장으로 몰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란 진압하러 들어가야 네. 됩니다. 난 그 이재명 후보가 그냥 당선되면 이긴 게 아니라니까. 압도적으로 이겨야 이긴 거죠. 투표를 꼭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매불쇼가 역할이 되게 필요해요. 매불쇼에서 진짜 투표 더 많이 독려할 수 있도록 많이 보시니까 머리 한번 더 정말 깎습니까? 예, 매불쇼 매불쇼가 역할을 좀 아직 잘하지도 않았는데. 뭐 다른 60% 이번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투표 포기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힘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또 황교안 선생이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부정선거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하면 안 돼요. 맞아요. 김문수도 거기에 동의하는 입장이에요. 사전 투표를 철폐하자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 또 사전 투표 평일 날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목금. 지지자들은 대거 나가서 투표를 할 거고 저분들은 부정 선거를 걱정하시기 때문에 사전 투표하면 안 되거든. 당일 날 투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지율 격차가 거기서도 생길 수 있지. 아니 진짜 이 대선 한번 잡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나라가 얼마나 박살이 나는지 진짜 너무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정말, 이번에 진짜 네, 투표를 높아야 돼. 5글자가 떠오릅니다. 투표 마려워. 투표 쌌다로 마려워서 되는 게 아니야. 투표 싸고 와야 돼. 마려울 문제가 너무 힘들어. 진짜 투표 지렸다로 갑시다. 마려워서 될 일 아닙니다. 진짜 제발 좀. 그리고 투표 당일에 SNS에 못 참고 지렸다. 아유,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